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별표 플라톤의 국가 별표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탐구한 이 대화편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이상적인 나라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중년에게 국가 속의 지혜는 나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소중한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플라톤의 국가가 왜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중년의 삶과 연결되는 의미들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정의란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길을 묻다. 플라톤의 국가는 별표 정의란 무엇인가? 별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면서 쉽사리 정의로운 삶을 규정하지 못하는 당시 아테네 사회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과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선하며 추구해야 할 가치인가? 이러한 질문은 고대 그리스 사회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중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때로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당장의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회는 복잡하고 불공정해 보이며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사건들은 과연 정의란 존재하는가? 라는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의를 외치며 열정적으로 행동했지만 중년이 되면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타협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정의가 단순히 외부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규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 내부의 조화로운 상태임을 역설합니다. 마치 몸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하고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것처럼 영혼의 각 부분, 이성, 기계, 욕망, 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성이 나머지 부분을 통제할 때 영혼은 정의롭고 조화로운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정의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좇는 동안 정작 내면의 조화와 평화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사회의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이 정의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국가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 길을 찾아 나설 용기를 주는 철학적인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2부 이상국가의 설계, 통치자와 수호자, 생산자 계급의 조화로운 사회. 플라톤은 정의로운 개인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룬다는 믿음 아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이 이상국가는 마치 인간 영혼의 구성과 유사하게 세 가지 계급으로 나뉘고 각 계급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국가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역할 분담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별표 통치자 계급, 지혜, 별표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로 오직 진리와 선을 추구하며 지혜와 이성을 갖춘 별표 철학자왕 별표이 되어야 한다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진정한 리더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리더십이야말로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별표 수호자 계급, 용기, 별표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군인이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용기와 기계,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됩니다. 이들 역시 사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오직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플라톤은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직자들이나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헌신적인 자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별표 생산자 계급, 절제, 별표입니다.
이들은 농업, 상업, 제조업 등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의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절제와 근면함이 중요하며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미덕이 요구됩니다. 플라톤은 각 계급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계급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이성적인 통치자 계급의 지배를 받을 때 조화로운 이상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이러한 계급론이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안정적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중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가정의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할을 다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3부. 동굴의 비유, 진정한 암과 현실의 그림자, 깨달음의 여정. 플라톤의 국가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유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별표, 동굴의 비유, 별표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진정한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과 진정한 암, 이데아를 향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중년에게 이 비유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동굴 속에 갇힌 죄수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벽만 바라보도록 사슬에 묶여 있으며 뒤쪽에서는 불이 타고 그 불과 죄수들 사이로 인형을 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죄수들은 평생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림자는 곧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뉴스, SNS, 소문 등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때로는 왜곡되거나 편집된 정보가 진실처럼 포장되어 우리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죄수가 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부시고 고통스럽지만 점차 눈이 적응하면서 진정한 실제, 즉 태양과 그 아래의 아름다운 사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 태양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 별표, 이데아, 특히 선의 이데아, 별표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암과 진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감각적인 세계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수가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면 동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거나 심지어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자만이 진짜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진리를 깨달은 자, 철학자, 가 무지한 대중에게 진실을 전하려 할 때 겪는 고통과 박해를 암시합니다. 동굴의 비유는 우리 중년에게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껏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혹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명성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철학적 용기를 주는 것이죠. 이 비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묻습니다. 4부, 영혼 3분설, 내 안의 이성, 기계, 욕망의 조화로운 삶.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 부분, 즉 별표, 이성, 기계, 욕망, 충동, 별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성이 다른 두 부분을 지배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개인은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영혼 3분설은 복잡한 감정과 욕구로 가득 찬 우리 중년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안내서가 됩니다. 첫째, 별표 이성, 리성, 별표입니다. 이성은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선을 추구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톤은 이 이성이 영혼의 지배자이자 통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려 할 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둘째, 별표 기계, 별표입니다. 기계는 용기, 명예욕, 자존심 등과 관련된